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3주차 아동 보육. 13주차는 12주차에 하던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이죠. 뭐 입양시설이나 입양기관 이런 거 다 이제 이어지는 부분인데, 13주차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보면은, 이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고, 또 영유아의 발달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호와 양육이 합쳐진 개념이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육이란 말은 보호와 양육이 합쳐진 개념이 보육이다. 이제 이 얘기죠. 그래서 이 현대 사회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가족 구조의 변화와 다양성, 여러 가지 가족이 있죠. 독신 가족, 조부모 가족, 그 미혼 가족, 그리고 뭐 핵가족, 다양한 가족이 있는데, 이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쳐서 영유아의 측면뿐 아니라 부모 및 가족, 사회, 또 국가적 측면에서 보육 서비스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육이란 말은 일단은 보호와 양육이 합쳐진 개념이다.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 구조의 변화와 다양성, 그리고 또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서 국가적인 어떤 보육 서비스,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더라. 이제 이 부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육의 개념, 그리고 우리나라 보육제도와 정책의 변화, 또 우리나라 보육의 현황, 또 아동 보육의 현황,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역할과 전문성,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보육의 개념이 필요성, 이제 보육의 개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이 현대사회에서 이 아이를 키우는 거, 즉 그 보육은요, 이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사회 전체의 어떤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이 아이 양육이 이제 전적으로 부모 책임이었다. 이제 이렇게 되었다면은 이제는 산업화, 그리고 또 여성의 사회 진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한 아이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처럼 이 사회적 보육, 이 보육의 필요성, 이것이 이제 많이 변화가 되어 왔죠. 그래서 이 보육제도 이것은요, 시대에 따라 변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보육의 개념과 필요성도 알 필요가 좀 있고, 보육제도와 정책의 변화,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육 현황은 또 어떤지, 또 보육의 또 다양한 유형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육의 개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그 보육은, 보호와 육아라 그랬죠. 보호와, 양육이 합쳐진 것이 이제 보육인데, 이 보육은, 영유아를 안전하고 이제 건강하게 돌보면서, 이 교육적 자극을 제공하는 어떤 전인적 양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은 단순히 이 돌봐주는 것, 이 아이를 돌봐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이의 어떤 신체적 발달, 또 인지 정서 발달, 이제 이런 것을 돕고요. 또 사회성을 기르는 활동, 이까지 다 포괄하는 게 보육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법에서는 보육을요, 보호자 대신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교육한다, 이런 취지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보육과 교육의 통합인데,
과거에는 교육부 관할이었죠. 그래서 교육부 관할의 어떤 유치원, 그래서 이 교육부 관할의 유치원은 만 3세부터 5세고, 또 복지부 관할의 어린이집은 또 5세, 막 이렇게 이제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둘 다 아이의 성장에 어떤 필수적인 양육 또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이제 인식이 되었죠. 그래서 교육부 관할, 복지부 관할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제 법을 제정을 합니다. 이 91년도에 이제 영유아 보육법 제정 이후에 정부가 타가라는 용어 대신에 이제 보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호와 교육, 이것이 이제 통합된 개념으로서 어떤 보육의 이제 전문성을 강조해 왔죠.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보육의 개념, 이것을 이제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는요, 아침에 등원한 아이를 반갑게 맞이하고 또 안전 살피고 또 오전에는 그림 그리기 또 블록놀이 이런 발달을 돕는 활동을 합니다. 또 식사나 낮잠 이런 일상생활 지도도 이제 이루어지죠. 그리고 오후에는 동화 읽기, 야외 놀이를 통해서 또 사회성 또 창의성 기르고 또 부모에게 아이의 하루를 상세히 전달하고 또 가정과 연계하고 이렇게 이 보육은 아이의 하루 전체, 이 하루 전체를 돌보고 교육하는 어떤 전인적인 활동이죠. 이런 게 이제 보육인데, 이 보육의 개념을 보면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보호 양육이 줄여서 보육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921년에 태화 기독교 사회복지관에서 타가의 개념으로 시작이 됐다. 타가란 개념이 이제는 보육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초기 단순 돌봄에서 영유아의 어떤 전인적 발달, 이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보육의 개념으로 이제 확장이 되더라라는 부분이고요. 또 보육은 부모의 양육을 보충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육은 부모의 전적인 책임이라기보다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이제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영유아 중심 보육, 또 국가 책임제, 또 수요자 중심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또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 이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 인증제도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91년도에 영유아 보육법을 제정해서 이제 타가에서 보육의 개념으로 전환이 됐고, 보육은 보호 육아죠, 양육. 그리고 2004년 개정된 선별적에서 보편적 보육으로 확대가 됐고, 그리고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던 게 소득에 무관한 모든 영유아에게 무상 지원하는 게 이제 2013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맞춤형 보육이 실시됐고요. 가족양육 지원 서비스, 가정양육 지원 서비스가 이제 추가로 아이 돌보미, 돌봄센터 등도 운영하고 또 수요자 중심의 보육 서비스 제공 이런 걸 하죠. 이제 그 보육의 필요성을 좀 보면요, 이 보육이 사회적으로 이제 왜 필요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동 발달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또 가족 경제 측면에서도 필요하고요. 또 사회적 지원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또 사회 발전 측면에서도 필요하죠. 그래서 아동 발달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이제 그 영유아, 이 영유아기는요, 인간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이제 민감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어떤 양질의 보육, 이것은 아이의 어떤 두뇌 발달, 이 두뇌 발달도 촉진하고 또 사회성과 정서적 안정, 이 정서적 안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가 충분히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어떤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 이것을 통해서 아이의 발달, 이 아이의 발달 권리가 이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이런 데 이제 국제적으로도 어린 시기에 어떤 적절한 돌봄 또 교육 이런 것을 받을 아동의 권리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이런 거와 관계없이 모든 아이가 균등한 출발선을 가져야 한다, 이런 보편적 보육이 인식, 이것이 이제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족 경제적인 측면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어떤 핵가족화, 이것으로 인해서 가정 내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이 이제 쉽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과거의 그 대가족 사회, 이 대가족 사회에서는 조부모, 뭐 형제 자매 이런 비공식적인 돌봄망이 있었지만, 현대에는 부모 둘 다 이제 직장을 다니고 이런 경우가 워낙 흔하고, 또 집에서 아이를 돌볼 성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 둘 다 이제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그러고도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하는 이 돌봄 지원,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됐죠. 그래서 이 돌봄 지원은 가족의 경제 안정을 위해서 이제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어떤 사회 진출, 이것이 늘어나면서 일 가정 양립, 이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 사회적 보육, 이것이 더 필요해졌죠. 그래서 보육 서비스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출산 후에 뭐 경력이 단절되거나 또 아이 양육 부담으로 출산을 꺼리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보육에 투자하는 이 투자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또 인적 자본을 키우는 미래 세대로 보기 때문에 미래 세대 투자로 보육 지원을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재에서 뭐 영유아 측면, 부모와 가족의 측면 이제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영유아 측면, 영유아의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어떠한 폭력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그리고 최근 보육시설 이용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요. 가정에서보다 보육시설에서 지나는 시간이 이제 길어지고 있다. 그리고 보육시설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요. 그래서 국가는 영유아의 권리가 보육 현장에서 잘 실현되도록 보장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리고 부모와 가족의 측면, 이것은요, 여성의 경제 활동 및 뭐 자아 실현 이런 다양한 욕구로 인해서 보육의 수요와 욕구가 점차 늘어나고요. 또 여성 중심의 자녀 양육, 또 가사 노동 이제 이런 데서 벗어나서 사회적 존재를 인식하는 어떤 가치관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자녀 양육 기능을 이제 보충하고 또 육아 상담하고 또 양육 방법에 대한 교육, 이런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죠. 이런 면에서 이제 보육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여성의 사회 참여를 통해서 여성 인력의 경제 활동의 지속적 도모, 이런 것 때문에 보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국가적 측면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 사회적 지원 측면을 좀 보면요. 취약계층 아동이나 뭐 한부모 또 저소득 가정, 이런 아이들에게 보육, 이것은 사회 안정망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가정 환경이 어려운 아이일수록 양질의 보육을 통해서 영양과 위생, 교육 이런 데서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6.25 전쟁 직후에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 또 극빈 가정의 아이들, 이제 이런 아이들은 시설 보육을 통해서 생존과 보호를 받을 수 있었죠. 현대는 이제 학대나 방임, 이런 위험 있는 아동을 어린이집과 사회복지 서비스가 조기 발견해서 이제 개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육, 이것은 아동복지의 일환이죠. 그래서 모든 아이의 안전과 권리, 이것을 보장하는 이제 사회 제도,
이거로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 발전 측면에서도 보면은 이 아이를 키우는 이 사회, 이것은 결국은 이제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죠. 그래서 이 양질의 보육을 받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요, 장차 이제 학교 교육에 잘 적응하고 또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는 어떤 부모의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요, 또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고, 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 격차, 이 교육 격차 해소와 인적 자본 형성, 이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가 경쟁력에도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국가에서 보육을 중요한 공공 투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은 아이 개인의 복지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또 가족의 행복과 또 사회 전체의 발전,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꼭 필요한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이제 보육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변해왔는지, 또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또 봐야 되겠죠. 영유아 보육법 제정 이전 시기 해가지고 1921년부터 1991년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한국의 보육 제도는요, 20세기 초에 민간 차원에서 시작돼서 이후에는 이제 법과 정책, 이것을 통해서 이제 공적 사회 복지, 이 공적 사회 복지 서비스로 자리 잡는데, 거기까지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육법 제정 이전인 그 1921년부터 1991년, 또 보육법 제정 이후에 1991년부터 2012년, 또 무상 보육 시대인 2013년부터 현재, 이렇게 이제 세계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보육법 제정 전인 그 1921년부터 1991년, 이 시기는요, 사회복지로서 보육의 태동 시기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대적인 의미의 보육, 이것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21년에 태화사회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이 1921년에 태화사회관이 최초의 보육사업이고, 빈곤아동을 위한 구제사업의 일환으로 타가사업이 시작됐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였던 1921년에 이제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여기에 이제 미국의 그 선교부가 세웠습니다. 그 태화 기독교 여성관. 그래서 여기에서 미국에서 세운 여기 태화 그 기독 여성관, 여기에서 이제 이 타가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했죠. 이제 이것이 바로 최초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육 서비스죠. 이런 것처럼 이 보육 서비스, 여러 가지 사회복지 서비스는요, 결국은 서구의 종교 신앙을 통해서 사회복지가 우리나라에 다 흘러 들어온 게 거의가 다 많습니다. 우리나라 자생적으로 사회복지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서양 사람들의 어떤 종교관에 입각한 사회복지가 우리나라에 알려져서 사회복지가 시작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렇게라도 이렇게 사회복지가 알려진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신교 선교기관이었던 이 태화 여성관은요, 이 도시 빈민 여성들을 돕기 위해서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타가소를 운영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사회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시설의 어떤 효시였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국가 정책 차원, 이 국가 정책 차원의 지원은 전혀 없었고, 종교단체나 자선단체, 이런 중심의 어떤 제한적인 보육 활동이 바로, 태화 기독교 여성관에서 최초로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해방 이후, 그러니까 1950년대, 이때는 또 6.25 전쟁, 6.25 전쟁이 또 일어났죠. 그래서 6.25 전쟁으로 뭐 부모를 잃거나 또 극빈 상태에 놓인 아동, 이제 이런 아동이 급증하면서 고아원과 함께 이제 타가소, 즉 보육시설에 대한 이제 수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1962년에 제정된 그 아동 빈곤, 아동복지법, 이 아동복지법은요, 국가가 요보 아동을 책임지는 어떤 근거도 마련이 됐고요. 이 아동복지법을 통해서 일부 전쟁과나 빈곤 아동을 위해서 영유아 보육 사업,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다만 이제 이 시기의 보육은 어디까지나 이제 극빈층 구제, 그래서 극빈층 구제나 복지 차원에 이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 그 가정의 아이들, 이런 아이들까지 포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나라 살림이 어려웠던 60, 70년대 이제 이럴 때 정부는요, 아이 기르는 것은 가정의 일이다라는 입장을 견지했고, 또 국공립 유치원도 이제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 산업화, 이 산업화로 여성 노동력이 필요해졌고요. 그래서 공장지대 등 그 이런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산업화로 인해서 여성 노동력이 필요해지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어떤 직장 타가소, 이런 게 조금씩 이제 생겨났지만 그래도 매우 부족했죠. 그래서 이 1970년대 이 대다수 이제 맞벌이 가정, 이런 맞벌이 가정은요, 조부모나 친척 또 이웃에 의존하거나 또 여력이 안 되면 부득이 아이를 집에 혼자 두는 일, 이런 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80년대 접어들면서 이제 상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70년대 산업화 시작하고 80년대 돼서는 이 산업화와 도시화, 이제 이런 것으로 인해 핵가족이 이제 일반화되고요. 또 여성의 노동 참여, 이런 노동 참여가 늘면서 가정만으로 아이를 돌보는 그 시기는 이제 어려운, 가정만으로 이제 아이를 돌보는 이런 어려운 시기가 도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80년대 후반에 이제 민주화 바람, 이 민주화 바람과 함께 이제 여성 단체, 이런 여성 단체들을 중심으로 법이 이제 입법, 이 보육에 대한 입법 요구가 이제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민주화 바람과 함께 여성 단체 중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주장을 하냐? 이 아이를 키우는 일은 더 이상 여성 혼자 짊어질 일이 아니다. 여성 혼자 짊어질 일이 아니다. 국가와 사회가 돌봄을 분담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이 이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호응해서 87년도에는 우리가 아는 그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이 이제 직장 내에 이제 타가설 시설, 이 타가시설 설창도 이제 권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거로 인해서 89년에는 이제 아동복지법 이런 것이 이제 개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타가 시설에 대한 어떤 국가의 지원 근거, 이제 이거를 강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는 91년도에 드디어 이제 영유아 보육법,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은 1920년대 일제 강점기에 최초의 태아 기독교 여성관에서 그 빈곤층의 도시 빈민 여성들을 돕기 위해서 아이들을 돌봐줬고요. 그리고 1950년대 6.25 전쟁 때는 부모를 잃은 극빈 상태의 고아 이런 것을 타가 시설을 마련해서 이제 국가에서 보호를 해줬고, 그리고 70년대는 산업화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1970년대는 산업화로 이제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역할은 가정의 일은 가정이 알아서 해라. 타가는 가정의 일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외면을 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뭐 친척이나 이제 집 혼자 두는 일도 있고 이런 일이 다반사였죠. 그러다가 이제 70년대에서 80년대를 거쳐가고 80년대에 이제 민주화 바람 그리고 이제 여성 단체들의 어떤 입법 요구 이런 거로 인해서 이제 80년대 돼서 드디어 영유아 보육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91년도에 이제 만들어졌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945년 강복 이후부터 아동복지법 제정 전에는 외국의 원조에 의한 임시구호적 국인적 차원으로 빈민구제 사업이 이루어졌고 61년도에는 아동복지법이 제정돼서 타가소 설치 기준이 마련됐다. 그리고 60년대 후반에는 기혼 여성의 취업 증가로 인해 보육 수요가 증가했고 68년도에는 미인가 타가시설 임시조출형 공포가 됐고 타가소에서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개칭됐다. 또 78년도에는 타가시설 임시조출형이 폐지되고 타가시설 운영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고 82년도에는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고 89년에 타가시설 설치 운영 규정이 마련됐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